부산 북항 인근의 골목은 늘 바람 냄새와 함께 깨어났습니다. 녹슨 철문 사이로 스며드는 바닷바람은 소금기를 머금고 있었고 새벽이면 컨테이너를 싣는 크레인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수진은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습니다. 수진아,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일하는 어머니는 늘 이른 시간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챙겼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간호사였고 골목 어귀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언제나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집 밖에서의 어머니는 누군가의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고 집안에서도 따뜻한 보호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지역은행 지점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직장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연립주택 3층 작은 집이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항구의 풍경은 수진에게 세상으로 나아갈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봄 가족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과 수진이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 전에 짧은 만남이 있었어. 그때 생긴 아이가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대. 친척도 없고 갈 곳이 없다고 해. 그래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과 수진이에게 너무 미안해. 하지만 외면할 수가 없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갈 곳이 없으면 힘들겠죠.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도 바르게 큰 것 같아. 체육 특기생이라 많이 부딪힐 일은 없을 거야.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충분히 생각해봐. 그럴게요. 몇 주 후 거실에 선 여자는 수진이보다 한두 살 많아 보였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있었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붉었습니다. 최근에 어머니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15살이었고 갑자기 생긴 이복자매의 존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처지를 생각하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한동안 지영은 너무 모범적이었습니다. 늘 설거지를 도왔고 어머니의 퇴근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갔죠. 심부름을 도맡아 하고 동네에선 항상 친절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뭔가 어긋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지영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수진을 보는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에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영과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좁은 공간에서 지영은 수진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수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다시 다정한 언니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항구의 바람은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고 크레인 소리는 변함없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이 집안의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골목 어귀에 핀 개나리는 봄을 알렸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지영은 완벽하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가면서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말마다 지영과 함께 산책을 나갔죠. 남들이 보면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만이 알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작은 폭력들을. 처음에는 말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 하시는 거 알아? 부모님이 잠든 밤 지영은 수진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어떤 말도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지영은 강한 힘으로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은 작게 신음했지만 소리를 크게 내면 부모님이 깰까봐 참았습니다. 내 말 아무도 안 믿는 거 알지? 지영은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어둠 속에서 떨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 그냥 친구야. 거짓말,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수지는 점점 친구들을 멀리하고 집에 와도 늘 방 안에만 있었죠. 학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과 마주치는 모든 순간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은 수진의 방을 뒤져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적어놨네. 수진은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힘이 달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걸 믿을까? 돌려줘. 그래. 그럼 약속해. 앞으로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기로. 하지만 일기장은 찢어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너답지 않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고 수진은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수진이 옷을 갈아입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몸에 그 상처가 뭐야? 팔뚝에 푸른 멍이 있었습니다. 그냥 좀 부딪혔어요. 거짓말. 똑바로 말해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지영 언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처 몰랐어.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늘 수진이에게 잘해줬어요. 수진이가 오해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애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틈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지는 알았습니다. 더 큰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버지는 지영에게 당분간 따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죠. 지영아, 수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 서로 당분간 떨어져 지내보자. 수진이는 아직 미성년자니 내 방을 알아볼게.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보건소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간 휴가를 냈습니다. 수진을 혼자 두기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점심시간마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찮니? 이상한 거 없지? 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이틀째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아, 밥이라도 먹어야지. 괜찮아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셋째 날 밤 수지는 이상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코를 찌르는 날카로운 냄새였습니다. 신호 같기도 하고 휘발유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동시에 복도에서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불이야. 지영의 방에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틈 아래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의 벽지와 목재는 쉽게 불을 옮겼습니다. 수진아, 밖으로 나가. 어머니가 소화기를 들고 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기침을 하며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골목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이 나왔고 누군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항구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길을 더 키웠습니다. 수진이네 집이야. 얼른 대피해야 해. 아래층 주민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지영의 방문을 부수려 했지만 열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안 돼. 더 이상은 위험해요. 이웃 아저씨가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이 골목 입구에서 울렸습니다. 소방관들이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그들은 지영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실어 날랐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폐허였습니다. 3층 전체가 검게 그을렸고 내부는 거의 타버렸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벽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골목 모퉁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연기 냄새가 여전히 코를 찔렀습니다. 다친 데는 없지? 없어요. 아버지가 택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영의 방에서 라이터와 휘발유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고의적 방화였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회복되면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은 기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웃들이 임시 숙소를 제안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당분간 머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동료들이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 간호사 힘내요. 우리가 도울게요. 작은 동네이기에 가능했죠. 하지만 수지는 알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일주일 후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행 본사에 정근 요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머니도 서울의 한 보건소에 새로운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줄곧 살았던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불길이 다가오고 지영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어머니는 심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천천히 치유해 가자.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가족은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 사람은 함께였습니다. 기차가 부산역을 떠날 때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수지는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치유의 시간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기차는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서울의 봄은 부산과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 대신 아스팔트 냄새가 났고 크레인 소리 대신 지하철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낯선 모든 것에 적응해야 했죠. 새로운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면 움찔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칸에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긴 안전해.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몸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은 주 2회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밤에는 잘 자니? 아니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라우마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가도 괜찮아. 한 달이 지났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성적은 여전히 낮았고 친구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혼자 운동장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체육 선생님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너 달리기 빠르구나. 혹시 육상에 관심 없니? 체력 측정 시간에 수지는 무심코 전력으로 달렸던 것을 유심히 본 거죠. 저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와봐. 부담 없이. 다음 날 방과 후 수지는 운동장 트랙으로 갔습니다.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생이구나. 환영해. 코치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첫 훈련은 간단했습니다. 트랙을 3바퀴 도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발이 땅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무언가 흘러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페이스 좋은데? 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3바퀴를 돌고 나니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지? 코치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부터 수지는 매일 트랙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근육이 아팠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호흡과 발걸음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좋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지는 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기록 좋았어. 많이 빨라졌네. 고마워요. 우리 다음 주에 대회 나가는데 같이 갈래? 네. 지역 대회는 작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출발선에 섰을 때 떨렸습니다. 관중석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수지는 달렸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앞만 봤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졌습니다. 결과는 3등이었습니다. 메달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잘했어, 수진아. 팀원들이 안아주었습니다. 코치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기뻐서 그래.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수진의 기록은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전국대회 출전권을 얻었습니다. 긴장되지? 선배가 물었습니다. 대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네, 많이요. 나도 그래. 근데 뛰다 보면 괜찮아져.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트랙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달린 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수지는 5등을 했습니다. 입상이었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을 때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수진 선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수지는 잠시 말을 찾았습니다. 달리는 동안 제가 얼마나 강한지 알게 됐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럽다, 수진아. 저도요. 우리 가족이 자랑스러워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낯설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좋아요. 많이. 뭐가 달라졌니?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달리면서요.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회복이야. 천천히 잘하고 있어. 겨울이 왔습니다. 트랙 위에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지는 새벽 체육관에서 달렸습니다. 발걸음마다 힘이 실렸습니다. 이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코치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 나갈 수 있을 거야. 준비되면 말해. 준비됐어요. 수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트랙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함께 달리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밤 창밖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체전 출전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800m 대표 선수였습니다. 팀원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고마워. 코치는 대회 자료집을 건넸습니다. 경기 일정과 심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심판 명단에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지영.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료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코치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 언니가 대회 심판으로 나와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실해? 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해. 대회 포기해도 괜찮아. 억지로 마주칠 필요 없어.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니요. 뛰고 싶어요. 힘들지 않겠어? 힘들어도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딸을 안았습니다. 용감하구나. 그냥 트랙에서는 무섭지 않아요. 대회 당일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고 응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심판석을 봤습니다. 지영이 있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봤고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내 경기에만 집중해. 코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출발선에 섰습니다. 8명의 선수가 나란히 섰습니다. 관중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달렸습니다. 첫 200m는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 200m에서 속도를 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랙 옆을 지나칠 때 지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계속 달렸습니다. 마지막 직선 코스였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승선이 보였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등이었습니다. 관중석이 환호했습니다. 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수지는 무릎을 짚고 숨을 고르며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석 달 후 수지는 상담사 선생님과의 마지막 상담을 마쳤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돼. 고마워요, 선생님. 아니야. 내 힘으로 온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지는 체육교육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봄 수지는 아동보호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합니다. 용기 있게 말하세요. 마이크를 잡고 말할 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행사 후 한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제 딸이 학교에서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고마워요. 용기 내볼게요. 그날 밤 수지는 부산 항구를 떠올렸습니다. 크레인 소리, 바닷바람, 좁은 골목.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 지금은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메달과 대회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에는 상담 자격증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응, 엄마. 잘 지내.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아빠가 미역국 끓인대. 갈게. 사랑해, 딸. 나도 사랑해, 엄마.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고 불안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상처는 약함이 아니라 살아낸 증거라는 것을. 수지는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오늘도 달릴 것이었습니다. 트랙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수지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